예, 166번 가족 생활 주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래요. 가족 형태가 다양화되면서 모든 가족이 동일한 단계로 발달한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혼 가족의 경우 이혼 상황에 부모 자신도 적용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자녀가 있을 때는 자녀 양육의 과업도 계속 병행해서 수행을 해야 합니다. 당연한 얘기고요. 자, 그다음에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가 지나치게 훈육과 통제를 강화하게 되는 경우는 오히려 역효과가 있습니다. 재혼가족의 경우 새로운 관계에 대해서 적응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필요한 재조정 과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니은하고 리을이 맞는 거고요. 자, 167번 가족생활 주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족 구조와 발달 과업의 변화를 파악할 때 가족생활 주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가족생활 주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가족생활 주기 표 이런 게 있거든요. 생태도는 가족생활 주기하고는 관계없이 지금 현재 가족을 둘러싼 환경과의 관계 상호작용이 어떠한가를 파악하는 사정도구라서 2번은 옳지가 않습니다. 가족이 형성된 부부가 만나 가족을 형성하는 시점부터 한 명의 배우자가 사망한 후 나머지 한 명이 마저 사망할 때까지를 가족생활 주기의 처음과 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사이에 이제 어떤 생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에 초점을 둡니다. 가족이 발달하면서 경험하게 될 사건이나 위기를 예측할 때 도움이 되고요. 가족생활 주기의 발달은 가족 유형이나 사회 문화적인 배경에 따라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순환적 인과성하고 관련된 기출문제입니다. 이 순환적 인과성은 체계 이론의 핵심 개념인 거고, 가족을 체계 관점으로 바라보는 가족 체계 이론에서는 가족을 단선적인 인과론이 아니라 순환적인 인과론으로 보기 때문에 얘가 얘에 영향을 준다. 그러니까 네가 원인이고 네가 결과다. 이런 식으로 보는 건 단선적인 거죠. 그런데 순환적인 인과론은 서로의 상호작용, 영향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특별히 누가 원인이고 누가 결과이고 이런 걸 따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순환적 인과론에서는 원인을 파악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틀리는 거고요. 역기능적인 상호작용의 개선에 초점을 둔다라고 이야기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순환적 인과론은 가족 체계, 가족을 하나의 체계로 바라보는 가족 체계 관점의 핵심적인 개념이기도 하면서 특히 이제 가족 치료 모델 중에서는 전략적 가족 치료에서 순환적인 인과성에 조금 더 초점을 두는 편입니다. 자, 가족 체계의 순환적 인과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언어적, 비언어적인 의사소통도 가족의 상호작용의 주된 방식이죠. 네, 이것의 불일치를 문제의 원인으로 파악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에 순환적 인과성은 관심이 없습니다. 자, 문제의 원인을 단편적은 아까 단선적 혹은 직선적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직선적인 관점에서 원인이 뭔지를 파악한다. 이거는 아닌 거고요. 가족의 현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원인 얘기하고 있는데요. 누가 원인을 제공했는가 이런 걸 따지는 데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문제를 유지하는 상호작용이 지금 현재 어떠한가에 초점을 두는 거고요. 다시 또 원인을 파악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틀리는 이야기입니다. 169번 순환적 인과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서로가 상호작용을 하는데 초점을 두는데 이 상호작용이 왔다 갔다 하면서 똑같은 자리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또 왔다 갔다 이게 아니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작은 걸로 시작을 했다가 이게 계속 커지는 거죠. 그리고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고 가면서 말이 더 세지거나 행동이 더 세지거나 이러면서 사실은 적은 일로 서로 대화가 시작됐는데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오히려 이 사이즈가 더 커지는 현상, 이것을 파문 효과, 리플 이펙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치 호숫가에 돌을 던졌을 때 파문이 일면서 처음 시작은 작은 것을 시작했는데 아주 멀리까지. 그래서 우리도 가족과 혹은 연인과 싸울 때 사실은 작은 일로 시작을 했는데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서로 더 마음이 크게 상하는 일들을 많이 겪죠. 이걸 파문 효과라고 얘기를 하고 이것은 서로 상호작용을 역기능적으로 하면서 오히려 문제가 커지는 현상하고 관련이 되고 그래서 이것을 악순환적인 연쇄고리 서로 영향을 주면서 그 사이클이 서로에게
마이너스가 되는 방식으로 더 영향을 주게 된다라는 거죠. 자, 문제 외연화는요. 이거는 이야기 치료. 이야기 치료에서 문제를 의인화하여 나는 무슨 문제가 있다. 이게 아니라 이 문제가 나를 어떻게 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얘는 순환적 인과성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자, 앞서도 얘기했듯이 순환적 인과성은 체계 관점, 가족 체계 관점하고 관련이 되는 거고 그 중에서도 가족 체계 관점의 영향을 받은 가족 체리 모델들 우리가 이제 암기를 할 때는 전, 다, 구, 경 이렇게 외우라고 했어요. 전략적 가족치료, 다세대 가족치료, 그 다음에 구조적 가족치료, 경험적 가족치료가 특히 이제 이 체계 관점을 기반으로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런 개념들 혹은 악순환적 연쇄고리 내지는 파문효과라는 개념들은 특히 이제 전략적 가족치료하고 관련이 됩니다. 자, 근데 이 문제의 외연화 혹은 이야기 치료는 체계 관점이 아니라 뭐에 토대를 두었다라고 얘기를 했죠? 얘는 사회 구성주의의 영향을 받은 개념으로 체계 개념하고 관련된 순환적 인과성하고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앞서서 얘기했듯이 문제의 원인이 아니라 상호적인 인과관계,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에 초점을 두는 거고요. 문제를 일으킨 성원 혹은 다른 성원의 변화를 통해서 역기능적인 문제가 해결된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그러니까 네가 원인이고 나는 결과다. 그럼 누가 바뀌어야 돼요? 이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단선적 관계론이고요. 근데 순환적 인과론에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사람을 변화시켜도 저 사람한테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이 사람을 변화시켜도 또 저 사람한테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 누구로 인해서 그러니까 누구에서부터 시작을 했는가. 그러니까 문제를 지금 현재 누가 일으켰는가. 이건 문제를 왜 원인이 아니에요. 일단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는가인데 그 사람을 바꾸든 나머지를 바꾸든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어쨌거나 역기능적인 문제는 해결이 될 수 있다라고 순환적 인과성에서 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170번 가족체계의 순환적 인과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세대 간 전이 나왔는데요. 이거는 전략적 가족 치료가 아니라 다세대 가족 치료의 핵심적인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순환적 인과성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영향을 주고받으며 이 영향을 주고받는 악순환이 더 사이즈 문제를 키운다. 이런 관점하고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가족 구성원들이 많을 때는 서로가 영향을 주고받는 방식이 좀 더 복잡한 양상을 띌 수가 있고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나타납니다. 자, 그 다음에 상호작용 과정을 파악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증상을 표출하는 성원만 고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아니어도 다른 성원의 변화를 통해서도 가족 문제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해결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71번 알코올 중독 당사자는 치료에 거부적입니다. 우선적으로 동기화되어 있는 가족들을 알코올 중독자 가족 모임이나 자녀 모임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하고 관련이 되냐면 요 얘기죠. 요 얘기. 우리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 부분. 문제를 일으킨 성원만 변화시켜야 되는 게 아니라 가족 내 다른 성원을 변화시켜도 결국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는 바꿀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증상을 표출하는 성원만 바꿔야 되는 게 아니라 가족 내 다른 사람을 변화시켜도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이게 이제 순환적 인과성이거든요. 그걸 이제 예시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알코올 중독 당사자는 치료에 거부적이면 방법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 아니어도 다른 가족들을 이제 예를 들어 변화시켜도 그래도 이 문제는 해결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뭐에 영향을 받는, 그러니까 뭐에 기초한 거예요? 순환적 인과성. 그래서 가족 내 다른 사람들이 변하면 이게 결국은 이 또 다른 사람의 변화하고 또 결국은 연결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사회 구성주의예요.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순환적 인과성은 체계 관점의 핵심 개념이었고요. 자, 그리고 그 외에도 사회 구성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계 관점에 이제 영향을 받은 가족 치료 모델은 아까 전, 다, 구, 경 얘기했어요. 전략적 가족치료, 다세대 가족치료, 구조적 가족치료, 경험적 가족치료. 전략적 가족치료 하면 MRI
그렇죠? 정신건강연구소 혹은 제이 헤일리 요런 사람들이 대표적이고요. 이런 사람이 그다음에 다세대 가족 치료는 누구? 보웬을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구조적 가족 치료는 미누친의 구조적 가족 치료고요. 경험적 가족 치료는 제가 암기할 때 빙산 조각하며 의사소통 경험 사치오라고 라고 했어요. 사티어를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사회 구성주의의 영향을 받은 건 구성해 이야기라고 외우라고 했어요. 구성해 이야기예요. 그래서 해결 중심 모델이나 이야기 치료가 사회 구성주의의 영향을 받은 가족 치료 모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172번 가족이 접근하는 관점으로서 횡적인 차원. 이것의 반대말은 뭐예요? 종적인 차원이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과거로부터 현재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건 종적이에요. 근데 이거 세대 간에 전수된다라는 것은 앞 세대로부터 계속 이어져 내려왔다는 거니까 얘는 횡적인 게 아니라 종적인 거죠. 그래서 3번을 제끼셔야 합니다. 자, 173페이지 3번 가족관계와 치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중구속은 가족의 유대관계를 강화하나요? 아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서 사람을 자꾸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뭘 해서 어떤 지시를 받아서 그래서 그 지시를 따라도 혼나고 안 따라도 혼나요. 어쩌라는 건데 이러면 유대관계가 강화되는 게 아니에요. 깨지죠. 그래서 1번은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기능적인 의사소통의 유형이 되는 거고요. 폐쇄 가족 체계는요. 외부와 별로 상호교류를 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외부 환경과 정보의 교환이 별로 이루어지지 않는 게 폐쇄 가족이고요. 교환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건 개방 체계입니다. 개방 가족 체계입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1차가 있고 2차가 있는데요. 전문가가 객관적으로 가족 상황을 평가할 수 있고 개입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1차. 근데 이제 2차는 같은 현상이라고 할지라도 이게 이제 개인 가족의 의미는 서로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건 2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객관적으로 뭔가 가족 문제는 이거다라고 외부의 전문가가 진단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2차예요. 근데 전문가의 객관적인 입장을 강조하는 것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1차가 맞는 거죠. 답은 3번입니다. 가족의 순환적인 인과성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족을 단선적으로 즉 A 때문에 B다. 이건 단선적인 건데 순환적인 그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서 4번은 옳지가 않습니다. 구두점 즉 마침표인데요. 이거는 우리 전략적 가족 치료에서 가족의 의사소통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이야기한 내용 중에 하나죠. 가족의 상호작용은 끝도 없이 이어지지만 근데 이제 사람마다 가족 구성원마다 마침표의 이치가 달라서 이 상호작용을 네가 그래서 내가 이랬다. 그래서 네가 이러니까 또 그러는 거다. 이런 식으로 스토리를 싸는 사람도 있고 마침표의 위치가 이렇게 되면 아니 당신이 그러니까 내가 이러는 거 아니야 라고 스토리가 서로가 상호작용의 어느 지점에 마침표를 찍고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가에 따라서 의사소통에서 이제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무엇이 원인이고 결과인가를 서로 얘기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죠. 자, 그래서 구도점의 위치는 가족 문제의 원인과 결과에 영향을 미치죠. 그렇죠?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면 네가 이래서 내가 그랬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마침표의 위치가 이런 사람들은 아니 네가 이래서 내가 이런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5번은 옳지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4번 아들을 사이에 두고 사사건건 며느리와 갈등을 빚고 있는 시어머니 사례에 대해서 자, 여기서는 체계 관점이 아니라 사회 구성주의로 그러면 같은 현실이라고 하더라도 이건 객관적 실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서로의 상호작용 혹은 대화를 통해서 각자가 현실을 어떻게 구성하는가에는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이 서로에게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가에 초점을 두는 게 맞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바로 5번입니다. 자, 원가족과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다세대 가족 치료가 이제 가장 대표적이고요. 가족의 구조, 상호작용 파악은 구조적 가족 치료일 거예요. 자아 분화 정도에 초점을 두는 것도 다세대 가족 치료의 특징입니다. 의사소통의 유형, 일치형, 비난형, 회유형 등등의 의사소통 유형은 경험적 가족 치료의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
예, 시어머니가 가족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는가. 그러니까 시어머니에게는 이 상황이 어떤 방식으로 구성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 이게 사회 구성주의적인 관점에 해당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앞서 1, 2, 3, 4에 해당하는 모델 이런 것들은 다 전다구경, 보통 사회 구성주의 관점이 아니라 체계 관점에 토대를 둔 접근 방식이다라고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175번 가족의 구조와 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부모 자녀 사이에 지나치게 밀착된 혹은 지나치게 유리된, 이거는 둘 다 역기능적이에요. 그래서 이 밀착과 유리한 중간 정도의 적절히 균형을 잡아서 상호작용도 하면서 개인의 독자성도 사실은 잘 발달이 되는 게 균형이 잡힌 거죠. 근데 이제 밀착된 이거는 균형을 유지하게 한다. 이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어요. 그러면 1번, 2번, 5번은 제끼셔야 되고, 그러면 니은이 맞나 틀리나가 답을 찾는 핵심이 되는 거죠. 가족 체계 간 경계, 가족 하위 체계 간 경계를 경직된 경계와 모호한 경계로 나눌 수가 있기는 한데, 이렇게 둘로만 구분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죠. 대개 경직된 경계가 있고, 그러면 이걸 유리된 가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가족 간 경계가 너무 모호해요. 이거는 밀착된 관계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양극단의 경직과 모호가 있고, 가족의 경계는 이 스펙트럼상의 다양한 위치에 위치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계가 딱 두 가지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뭐 혹은 경계를 굳이 구분한다면 경직된 경계가 있고 모호한 경계가 있고 중앙에 뭐가 있죠? 명확한 경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누치는 너무 경직된 경계, 너무 모호한 경계 이런 거 좋지 않고 명확하면서도 유연하면서도 반투가적인 경계가 좋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니은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면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자, 디귿. 가족 규칙이 가족 발달 단계에 따라 적절히 변화하면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능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가족 발달 단계가 달라졌어요. 그게 예를 들어 초등학교 아이가 이제는 청소년 자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때 이 아이에게 지키라고 했던 요구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디귿은 틀렸습니다. 가족 내 역할을 파악하는 것은 가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리을만 맞고요. 자, 176번. 가족 대상 실천에 필요한 이론이나 개념, 뭐 우리가 이중구속 개념도 알고 계셔야 되고 순환적 인과성도 알고 계셔야 되고 가족 의사소통하고 관련해서 뭐 이중구속이라든지 그다음에 아이메시지라든지 혹은 사티어가 얘기했던 의사소통의 여러 가지 유형들 있잖아요. 뭐 일치형, 회유형 이런 것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가족 생태학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족을 둘러싼 환경과 가족 간의 관계를 이렇게 주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태체계 관점으로 가족을 본다 이런 거라서 다 가족 대상 실천에 필요한 이론 혹은 개념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177번 딸이 일탈 행동을 했어요. 그래서 부모가 잔소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딸의 일탈 행동이 줄어든 게 아니라 더 심해졌대요. 그러면 부모의 잔소리는 딸의 일탈 행동을 더 플러스 시킨 피드백으로 작동을 한 거죠. 이때 이 피드백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정적 피드백, 더 플러스 시킨 피드백이다 해서 정적 피드백을 환류라고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얘는 정적 환류가 답이 되고요. 만약에 이 아이가 엄마의 잔소리를 듣고 일탈 행동을 줄였다면 그때는 부적 피드백이라고 답을 찾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178번 가족 내부의 역동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중구속은 가족의 응집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요. 이중구속은 어떤 지시에 대해서 그걸 따르지 않아도 이래도 문제가 돼서 도대체 어쩌라는 건지 병리적인 어떤 현상을 낳게 되는 뭔가 역기능적인 의사소통 방식이다라고 얘기를 하지 그게 응집을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1번은 옳지가 않고요. 자, 그 다음에 일치형 의사소통은 사티어가 경험적 가족 치료에서 얘기를 했던 의사소통 유형 중에 자, 의사소통의 3대 요소 나 있고요. 타인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상황이 있어요. 자, 일치형 의사소통은 나도 존중하고 타인도 존중하고 상황도 존중하는 의사소통입니다. 자, 근데 객관적인 사실과 정확한 논리에 기초한다라는 건 뭐예요? 나의 감정이나 타인의 감정은 무시한 채 상황만 놓고 객관적으로 따지자라고 얘기하는 거. 이것은 계산형이라고도 하고 초이성형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2번도 옳지 않습니다. 자, 3번 가족 하위 체계간 경계. 이거는 그러니까 일치형 의사소통은 경험적 가족 치료의 키워드가 되고요. 하위 체계간 경계. 이것은 구조적 가족 치료의 개념인 거죠. 자, 그러면 경계가 너무 모호해요. 그러면 지나치게 가족이 밀착이 돼요. 그러면 관계가 소원해지는 게 아니죠. 모호할 때가 아니라 뭐죠? 경계가 너무 경직적이어서 가족이 유리, 콩가루, 너 따로 나 따로 이럴 때 소원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모호가 아니라 경직이라고 바꾸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전문가의 가족 개입 과정에서 가족의 항상성이 작동될 수 있다. 즉 전문가가 이제 가족을 변화시키려고 할 때 가족이 원래 하던 대로 그냥 계속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이거는 일종의 약간 저항 심리하고도 관련이 돼요. 그러니까 가족의 항상성, 그 다음에 앞에 나왔던 순환적 인과론, 그 다음에 파문 효과, 악순환적 연쇄 고리 혹은 가족 규칙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전략적 가족 치료의 키워드가 되거든요. 자, 근데 이제 전략적 가족 치료는 가족의 항상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기본으로 변화하자라고 얘기를 하면 약간 아니 그대로 있고 싶은데 라는 원래 하던 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일종의 그런 가족 항상성이 생깁니다. 이게 일종의 약간 변화에 대한 저항인 거죠. 그래서 전략적 가족 치료에서는 변화하자가 아니라 아니 그대로 계속 해. 부부싸움 계속 해. 그냥 계속 뭔가 가족의 증상을 계속하라고 얘기를 하면 오히려 그거에 대한 저항으로 아니야 우리 변화할 거야. 기존의 가족 상황에 가족 항상성에서 빨리 변화하여 오히려 변화하고 싶은 마음이 더 일어나도록 만드는 그런 기법으로 역설적 기법을 활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왜 그 전략적 가족 치료에서 역설적 지시와 같은 기법을 사용하는가? 왜 변하자라고 얘기하면 가족이 그냥 하던 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저항감이 이제 알게 모르게 올라오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4번은 맞는 얘기고요. 자, 부적인 피드백은요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이 피드백의 결과로 원래 일탈 행동이 마이너스 되는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정 내 일탈 행동이 감소시킨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고 플러스 시키는 건 정적 피드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5번은 옳지가 않습니다. 자, 179번 가족 사회복지 실천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전문가가 가족 내부의 의사소통과 제어 과정을 객관적으로 다 파악할 수 있고 진단할 수 있고 그리고 변화시킬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얘는 1차 수준의 사이버네틱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피드백, 즉 환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 환류거리는 가족의 규범이 유지되도록 하거나 계속 그렇게 하도록 하는 건 플러스 정적 환류가 되는 거고요. 아예 그렇게 하지 말고 바꾸자라고 얘기하는 건 마이너스 부적 환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존의 가족 규범이 계속 유지가 되거나 혹은 아니면 그걸 그만 그렇게 하고 바꾸자라고 얘기하는 건 결국은 피드백 고리의 그러니까 피드백의 영향을 받아서 플러스 혹은 마이너스가 된다라는 얘기여서 니은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억도 니은도 맞고요. 가족 의사소통에서 중요한 건 내용과 관계 중에 뭐죠? 관계예요, 관계. 자, 그래서 디귿은 옳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족 규칙에는 암묵적인 것도 있고 명시적인 것도 있는데요. 암묵적인 게 꼭 역기능적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가족 사정을 통해서 암묵적으로 가족이 작동하고 있는 규칙이 역기능적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사정하는 게 중요한 거죠. 자, 무조건 그러니까 암묵적인 건 무조건 역기능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180번 가족 대상 사회복지 실천의 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가족과 함께 문제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요. 이건 뭐 기본 가족
기본 사회복지 실천의 기본 태도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는 한 단계 낮은 자세를 취하여 가족의 정보를 얻는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해결 중심 모델처럼 일단 가족이 가족 스스로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다라는, 이거는 약간 강점 관점에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본인들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고, 사실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원과 역량과 열쇠를 이미 가진 자도 가족 당사자라는 걸 인정을 하고, 근데 나는 외부인이라서 당신들 가족을 잘 모른다. 그런데 나는 당신을 알고 싶고, 그래서 당신과 함께 당신 안에 있는 열쇠를 찾고 싶다. 나에게 당신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 요런 자세죠. 해결 중심 모델에서는 알지 못함의 자세라고 이걸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나는 잘 모르니까 당신 알고 싶다 해서 계속 질문을 통해서 알아가는 그런 태도를 보이게 되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여기서는 한 단계 낮은 자세를 취해서 가족 정보를 얻는다라고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가족과의 관계 형성을 위해 가족이 있는 곳으로 합류할 필요가 있다. 이거는 미누친이 얘기를 한 거죠. 자연스럽게 가족과 초기 관계를 이질감을 느끼지 않게 합류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문제가 가족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 가족 구성원이 그 문제의 발생 유지에 영향을 주고 있을 경우 가족 단위의 개입을 고려합니다. 예를 들자면 가족이 특정 성원의 문제, A라는 성원의 가족 성원의 문제 증상을 호소하면서 얘가 문제예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도, 그렇더라도 실제 이 문제하고 관련해서 가족 모두가 영향을 받고 실제로 그 문제와 관련해서 가족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 때에는, 그때는 개인 단위 개입보다는 가족 단위로 개입을 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5번이 맞는 얘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181번이에요. 가족 대상 사회복지 실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누가 가족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 이거 원인 아니에요. 순환적 인과론에서는 원인에 관심이 없습니다. 상호작용에 관심이 있는 거죠. 동규결성은 체계 관점의 개념이죠. 그래서 이제 같은 결과에 서로 다른 조건에서 출발해도 같은 결과에 이를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결과에 사실 영향을 미친 요인이 딱 하나로 떨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니까 딱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같은 결과에 귀결이 됐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2번은 틀립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다라고 바꾸셔야 되고요. 가족은 사회 환경의 하위 체계입니다. 그리고 가족 내에도 부모 체계, 부모 자녀 체계, 자녀 체계와 같은 하위 체계가 있죠.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죠? 혼론이라고 합니다. 어떤 체계는 또 다른 체계 내의 하위 체계로 존재하면서 그 내부에 또 하위 체계를 두고 있는 체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건 틀린 거고요. 가족 체계는 성장과 발전을 추구하면서도 지나친 변화는 제어합니다. 지나친 변화는 제어하며 일정한 안정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걸 5글자로 뭐라고 부른다? 가족 항상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1차 사이버네틱스예요. 자, 여기 가족은 스스로 창조하고 독립된 실제이며 사회복지사를 가족과 완전히 분리된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 사회복지사와 가족을 완전히 분리된, 그래서 객관적으로 딱 분리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은, 이거는 1차 사이버네틱스예요. 그렇죠? 근데 사실 사회복지사와 가족을 완전히 분리된, 사회복지사도 어쨌거나 자신의 가족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도 가족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자기 가족과 관련된 그런 비슷한 생각들을 할 수 있고 이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완벽히 분리돼서 내가 가족을 객관적으로 진단하는 위치에만 있을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이런 거는 2차 사이버네틱스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얘는 2차 사이버네틱스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요. 옳은 것은 4번입니다. 182번, 가족에 관한 체계론적 관점의 기술로 옳지 않은 것은 가족은 무언가의 하위 체계로 존재하면서 또 다른 하위 체계, 상위 체계로 존재합니다. 얘를 혼론 개념으로 얘기를 하고요. 가족 규칙하고 가족의 항상성은 굉장히 많이 맞물려 있어요. 규칙이 항상성에 영향을 주고, 그리고 이제 가족 규칙에 의해서 가족 향상성이 유지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자, 가족 내 하위 체계의 경계 유형은 투과성 정도에 따라서 나뉠 수 있죠. 투과성이 너무 없으면 경직된 경계, 그 다음에 투과성이 너무 심하면 모호한 경계, 적절한 반투과성을 가질 땐 명확한 경계라고 얘기를
얘기를 합니다. 자, 가족 문제의 원인을 특정 개인에게 얘기하지 않고 오히려 상호작용이 중요한 원인이 된다. 그래서 문제 해결은 상호작용 방식을 바꾸는 데서 찾아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걸 순환적 인과성, 순환적 인과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가족이 처한 상황을 구성원의 인식과 언어 체계로 표현하면서 가족 스스로 해결의 단서를 찾도록 한다. 가족이 처한 상황을 가족의 인식과 언어 체계로 표현하면서 가족 스스로 해결의 단서를 찾도록 한다라는 건 가족에 대한 체계론적 관점에 해당하진 않아요. 지금 1에서 4까지는 다 가족 체계론적 관점의 핵심 개념들이거든요. 근데 인식, 언어 체계, 의미 혹은 구성 이런 거 있잖아요. 구성 이런 것들은 다 체계론적 관점이 아니라 뭐죠? 사회 구성주의 관점과 관련되는 진술이다라고 이제 계열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다음에 183번 가족 개입을 위한 전제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한 사람의 문제는요 서로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족 전체에게 영향을 줍니다. 이건 맞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체계 관점에서는 이것을 상호성이라고도 하고 체계 내 한 부분의 변화는 전체 체계에 영향을 준다. 이것을 호혜성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한 가족 성원의 개입 노력 역시도 가족 전체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가족 성원의 행동은 순환적 인과성의 특징을 갖고 있는 거고요. 원인은 단선적인 관점으로 파악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4번이 틀렸고요. 한 가족 성원이 보이는 증상은 가족의 또 다른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어서 사실은 우리가 은폐하고 있는 가족 문제를 오히려 이 한 가족의 증상이 대신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증상하고 연결된 보다 더 본질적인 가족의 역기능적인 문제, 상호작용은 뭔가 그것을 고치자라고 얘기를 하죠. 구조적 가족 치료에서는 한 성원이 보이는 증상의 배후에는 뭐가 있다? 무너진 가족의 구조, 경계가 제대로 서지 못한 가족 구조의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다세대 가족 치료에서는 가족 내 누군가의 문제는 결국은 원가족과 해결되지 않는 정서적인 문제가 사실 삼각관계라는 방식으로 제3의 자녀를 이인 관계에서의 갈등에 삼각관계에 휘말리게 함으로써 그 사람의 자아분할을 떨어뜨렸기 때문이고 그래서 그 사람을 심리적으로 힘들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4번이 옳지 않고요. 자, 184번 생태체계적 관점에서 보는 가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항상성은 가족은 지금 현재의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경향을 가집니다. 그래서 얘는 맞는 얘기고요. 경직된 경계라고 하는 것은 산을 딱 그어놓고 상호작용을 별로 안 하려고 해요. 근데 막 가족이 다수의 복지 서비스를 이용한다라는 건 가족을 둘러싼 환경과 굉장히 많이 소통을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경직된 가족은 아닌 경계는 아닌 거죠.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자, 가족 구성원들은 경계를 가지고 각자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이 각자가 바로 하위 체계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가족 내에는 하위 체계가 있고 하위 체계 간에는 경계가 있습니다. 이 경계가 곧 하위 체계의 기능에 영향을 주는 거고요. 피드백 혹은 환류, 가족이 사회 환경과 환류를 주고받으면서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그래서 이제 원래 하던 대로 할 건지 아니면 변화를 할 건지 이런 것들을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도모를 한다라는 얘기고요. 순환적 인과성은 가족 내 한 사람의 행동이 다른 구성원에게 영향을 주어서 가족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꼭 이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이 사람을 변화시켜도 결국은 서로 다 맞물려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가족 전체의 변화는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자, 185번 체계론적 관점에서 가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족 항상성은 어떤 행동이 허용되는가를 결정하는 가족 규칙을 통해서 공고해진다. 아까 가족 항상성은 가족 규칙을 통해서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가족이 딱 기존에 지키던 틀 바깥으로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던 대로
행동하고 같은 쳇바퀴 내에서 비슷하게 계속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알게 모르게 이 선을 벗어나면 안 돼. 이걸 벗어나면 안 돼라고 하는 암묵적 혹은 보이지 않는 규칙이 작동을 해서 이 내에서만 움직이게 되는 경향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은 맞는 얘기입니다. 자, 일탈행동이나 갈등 상황에 대해 부적 관류를 적용하면 부적인 건 그걸 줄인다라는 거죠. 근데 증폭시킨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건 부적이 아니라 정적 관류다라고 고쳐야 합니다. 가족은 상위 체계와는 독립적으로 가족의 상위 체계는요. 가족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에요. 뭐 예를 들자면 확대 가족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가족이 속한 지역 사회라든지 이런 경우가 이제 상위 체계가 되는 거고요.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존재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가족 안에 또 다른 하위 체계들을 포함을 하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이제 혼론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 부분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라는 말이 틀리는 거고요. 경직된 경계를 가지면 서로 상호작용을 별로 안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 따로 나 따로 나는 나 너는 너. 그러니까 독립성 자율성은 오히려 각자 사는 구도이기 때문에 이거는 오히려 많은데 뭐가 문제가 되죠? 상호작용 혹은 상호작용이라든지 관심의 문제라든지 서로를 도와주는 보호의 기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결핍됐다라고 바꿔야 되는 거죠. 아니면 독립성과 자율성이 결핍됐다라는 건 모호, 경계가 너무 없어서 이렇게 바꿔야 될 겁니다. 자, 부모 자녀 하위 체계는 가족을 이끄는 책임을 지는 하위 체계로서의 권위를 갖는 거 이거 아니에요. 자녀는 빼야죠. 부모 하위 체계가 그러합니다. 86번 가족의 구조와 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기능적인 가족은 상황에 맞게 가족 규칙을 융통성 있게 적용합니다. 기억은 당연히 맞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일단 3번하고 4번은 지우셔야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니은 가족과 자녀 사이에 밀착된 관계는 하위 체계 간의 균형을 유지하게 한다. 이거 이전에 나왔던 거 똑같은 선지가 나온 거거든요. 지나치게 밀착 혹은 지나치게 유리된 거 둘 다 안 좋아요. 별로 균형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쪽으로 기울어지거나 이쪽으로 기울어지거나 균형 아닙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려요. 그러면 얘가 틀리는 거죠. 그러면 두 개만 봐도 답은 2번이 됩니다. 밀착된 가족은 가족 경계의 투과성이 지나치게 밀착됐다라는 것은 경계가 너무 모호해요. 모호하다라는 건 투과성이 되게 높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와 나 사이에 경계가 너무 없어서 경계 간의 구분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얘는 맞는 얘기입니다. 기능적인 가족은요. 고정된 역할이 아니에요. 명확한 역할이 있지만 이때 이 명확한 역할은 뭘 가진다? 유연성을 갖는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유연한 조정이 가능한 게 기능적인 가족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